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인생 이막 어떻게 준비할까 강의를 맡게 된 유세미입니다. 저는 인생 이막을 이미 시작한 사람이고요. 삼성물산과 애경에서 한 25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애경에서는 임원으로 퇴직하고요. 그 직장 생활에 여러 가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성공이 전부인 줄 알았다. 오늘도 출근하는 김대리에게 두 권의 책을 쓴 저자이기도 합니다. 서울신문에서 유세미의 인생 수업이라는 칼럼을 연재하고 있는 칼럼니스트이기도 하고요. 1년 전부터는 직장 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유세미의 직장 수업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이기도 합니다. 기업에서 인간관계나 대화법, 그다음 리더십을 강의하는 기업 전문 강연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슬기로운 인생 이막 어떻게 준비할까입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은퇴 그리고 인생 이막 여기에 대한 한 가지 사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은 대기업에서 28년 정도 근무한 김 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굉장히 퇴직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나는 퇴직을 하고 나서 귀농을 할 거야. 농사를 지을 거야. 전원에서 살 거야.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나름대로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고 틈이 날 때마다 공부를 하고 이렇게 농사를 짓겠다는 어떤 그런 준비를 하고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결국에 은퇴를 하고 퇴직을 하고 나서 시골에 은퇴 자금으로 땅을 사고 본격적으로 행동에 옮기기 시작했죠. 물론 주변에서 반대가 심했습니다. 특히 아내와 자식들은 굉장히 극렬하게 반대한 거였죠. 도시에 너무 익숙하고 왜 갑자기 시골에 가서 그 고생을 할 거냐. 친구들도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네가 무슨 농사를 짓는다고. 그러나 그는 결코 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려가서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잘못돼도 그래 뭐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면 할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깨달았습니다. 농사가 본인한테 정말 맞지 않는다는 거. 그게 본인을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 왜 그랬을까요? 김 부장은 머리로, 마음으로, 그리고 책으로만 농사를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경험을 해보지 않고 그냥 환상만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결국 그는 다시 도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원래 했던 재무회계 쪽 일을 아주 작은 회사에 고문 역할로 가서 다시 하게 됐어요. 결국 직장 생활을 다시 시작한 거죠. 이런 식으로 퇴직한 이후에 어떤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다시 되돌아오거나 실패하는 케이스를 여러분들은 주변에서 뭐 드물지 않게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또 다른 어떤 4050 세대들. 지금 젊은 사람들은 막 치고 올라오고 실력 있는 사람들은 치고 올라오고 나는 더 나이가 많으니까 기본적으로 더 진급이 될 것 같지도 않고 회사에서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어떤 그런 불안감에 그렇게 시달리면 생각이란 걸 하게 되죠. 그럼 회사를 언제까지 다녀야 될지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는 어떤 걸 할까? 식당을 할까? 치킨집 할까? 커피숍 할까? 이런 생각하고 길에 다니면서도 간판들이 예사롭지 않게 보이는 거죠. 부동산 중개업 자격증을 그걸 따면 그게 또 괜찮다고 하던데 그런 것도 생각해 보게 되고 어떤 게 안전하게 나의 인생 이막, 은퇴 이후를 보장해 줄까 이런 고민을 합니다. 젊은 세대들한테도 다르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들도 요새 조기 은퇴가 붐입니다. 2030 세대들은 그들 나름대로 그들은 본인이 전공한 걸 가지고 프리랜서로 뛰거나 유튜브를 하거나 아니면 스타트업을 창업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직장에 평생 직장 이런 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걸 하더라도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직장이 맞지 않는다는 사람이 많은 거죠. 그렇게 취업 벽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한 연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신입사원들의 1년 내 퇴사율이 30%에 육박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은퇴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은퇴에 대해서 우리는 왜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은퇴의 정의라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 제 얘기를 듣고 눈치채셨을 겁니다. 은퇴라고 얘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그리고 일을 쉰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에 있는 일터에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일터로 나의 인생 새로운 이막이 열린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진정한 은퇴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점점 마음이 좀 급해지지 않으세요?
은퇴란 없고 나는 계속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인생 이막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오늘 그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에 있어서 하프타임이라는 거 있잖아요. 하프타임에는 뭐를 하는 걸까요? 전반전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반전을 조금 더 승률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더 이길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전략을 짜는 거겠죠.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하프타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많이 힘드시죠, 여러분? 요새 코로나 때문에 정말 코로나가 사실 발생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은데 1년도 넘었다고 실제로 체감하시는 분들도 많대요. 그렇게 많이 힘들죠. 은퇴라는 어떤 그런 열풍이 불고 있는 게 코로나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더 이상 회사를 믿을 수가 없다. 어떤 것도 나의 어떤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무나 세상이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은퇴 붐에 대해서 뭔가 은퇴의 정의를 조금 더 핵심에 조금 더 가깝게 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런 은퇴의 붐이 이런데 나는 어떤 식으로 은퇴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바로 어떤 건가 하면요. 은퇴란 거는 인생 1막에서 2막으로 넘어가는 새로운 어떤 인생이 열리는 그런 장이 되는 거고, 그거는 내가 이전에 살아왔던 어떤 그런 나의 인생보다 훨씬 더 주도적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나가는 것. 이게 은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게 은퇴의 핵심으로 중요한 건지 제가 좋은 예와 나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나쁜 예는 뭔가 하면요. 40대 은퇴를 앞둔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준비를 전혀 하고 있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 회사를 그만둘 거라고 전혀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지 않았는데 어느 하루 회사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왜 회사를 그만두는 거는 나의 예상과는 굉장히 달라집니다. 회사가 어려워져서 감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회사 자체가 부도가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회사에서 어떤 실수를 해서 아니면 나의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은퇴의 시점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거죠. 갑자기 은퇴를 했어요. 갑자기 은퇴를 하고 나니까 손에 달랑 쥐어진 그런 은퇴 자금, 이거를 놓칠까 봐 혹시 실패를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그걸로 가장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작은 점포를 엽니다. 치킨집을 하고 커피숍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여의치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 이런 어떤 그 점포를 하는 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보험 세일즈를 하기도 하죠. 여러 가지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은퇴 준비 없이 이건 안전하니까, 이거는 남보기에 그렇게 부끄럽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거는 무자본으로 가능한 거니까, 이렇게 그런 이유 때문에 어떤 아이템을 잡아서 시작을 하게 되면 계속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살려는 게 아니었는데. 치킨을 막 튀기면서 아, 이거는 아니지 않나?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회의에 빠질 수도 있고, 어떤 세일즈를 해도 아, 내가 정말 이 나이에 아는 사람들한테 이런 걸 부탁하러 다녀야 되는 것도 이것도 아닌 것 같다, 내 인생이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인생 2막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주도적으로 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은퇴의 어떤 개념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면 똑같은 좋은 예가 있습니다. 똑같이 은퇴를 앞둔 40대가 미리 준비를 한 거예요. 나는 어떤 일을 좋아할까? 난 어떤 일을 잘할까? 지금 이 시대에 과연 원하는 비즈니스 아이템 뭔가를 미리 공부하고 주도적으로 전략적으로, 아까 승률을 높이기 위해서 전략을 짜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잘 준비해서 전략을 짜서 무조건 핵심은 내 인생을 내 주도적으로 살겠어 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나의 마음의 근육에 튼튼하게 와서 준비가 돼 있다고 하면, 똑같이 치킨을 튀겨도 나는 인생 2막에서 인생 1막보다 훨씬 더 화려하게 살 거야, 성공할 거야, 직장인이었지만 CEO가 되겠어, CEO로 성공하겠어. 그러면 지금 이 치킨을 튀기는 어떤 이런 것은 나의 인생 2막의 성공의 1단계에 불과해. 자, 2단계, 3단계 나는 성공할 거야. 그러면 그 치킨 튀기는 게 이건 아닌데 라고 치킨을 튀기는 사람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대단히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게 은퇴의 정의가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포스트 코로나, 우리는 이미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고서는 은퇴 준비를 제대로 해낼 수가 없습니다. 은퇴가 어떤 것인가? 승률을 높이기 위해서 나는 분명히 준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은 알았는데, 그럼 과연
지금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먼저 알아야지만 나는 어떤 일을 할 거야 라는 것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공부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달라진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처신해야 될지 그거를 갖다 알아봐야 되는 거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학 졸업장만 있으면 20, 30년 동안 같은 회사에서 다니는 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어떤가 하면요, 막 뛰어가면서 뭔데?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한국인데 뭘 공부해야 돼? 이렇게 다들 당황시키는 거죠. 너무 세상이 빨리 변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이 시대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다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알아보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는 거죠. 아이템을 찾을래도 어떤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알아보시자고요. 자, 이제는 우리의 비즈니스를 어떻게 해야 될까? 대학 졸업장 하나로 할 수 없는 세상이 됐는데 지금의 세상은 어떤 다른 세상일까? 지금 코로나가 대단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대단히 확산되고 있는데 지금 참 아이러니한 게 뭔가 하면요. 우주 여행이 얼마 이제 지나지 않아서 우주 여행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까지 과학이 발전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의료의 발전 같은 경우는 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윤리적인 부분이냐 아니냐를 굉장히 논란이 될 만큼 의료 기술도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가 이 코로나로 뒤덮인 이 상황에서 우리의 최대한의 백신은 뭘까요?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그게 백신이래요. 그게 최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과학이 발달했는데, 이렇게 의료기술이 발달했는데 코로나 앞에서 맥을 못 쓰는 거죠. 최선의 백신,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는 어떤 상황을 갖고 왔냐면요, 우리의 전체적인 어떤 사회의 문화 자체가 해체되는 상황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자, 부모님을 찾아뵙지 않습니다. 부모님도 온라인으로, 자, 전화로, 유선으로 인사를 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노인들은 많이 면역력이 약하시니까 위험하다는 거죠. 그렇게 되고 부모님도 찾아뵙지 않고 동창회도 안 합니다. 웬만하면 모임 자체를 하는 게 굉장히 비난당할 그런 일로 돼 있습니다. 회식도 하지 않습니다. 회식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런 리더들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런 것도 대단히 위험하게 생각해서 대면하고 무슨 일을 하지 않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또 여러 가지 그 새로운 어떤 그런 아이템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우리가 비대면, 비접촉. 지금 사회적 문화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해체되고 있으니까 그럼 결국에 뭘 할 건가? 비대면, 비접촉. 이런 어떤 새로운 문화 양상이 지금 여러분들을 보시는데 대단히 많이 생겨나는 거죠. 지난번에 BTS가 온라인으로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백화점에서는 패션쇼를 온라인으로 합니다. 교육은 전부 온라인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상가 그런 데서 어떤 학원을 얻어서 거기서 사교육을 하는 이런 경우들도 대단히 많이 줄어들 겁니다. 앞으로 소멸되겠죠. 온라인으로 전부 다 재편되니까. 해외에 있는 여러 어떤 그런 유명한 대학에서 온라인으로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지구 반대편에서 교육을 받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세상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게 더 가속화될 겁니다. 학력도 별로 소용이 없는. 왜냐하면 유수의 명문 대학에서 그런 강의들을 우리가 이미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학력도 별로 필요 없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또 굉장히 신기한 어떤 비즈니스가 지금 속출하고 있는데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패션쇼 전람회조차 전부 다 온라인으로 하는 것. 전람회를 온라인으로 한다는 생각을 우리가 몇 달 전에 해본 적이라도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에서는요, 이런 비즈니스 아이템이 있다고 해요. 회식을 하는데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다들 각자 집에서 자기가 원하는 술을 갖다 놓고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청하는 사람들은 온라인 상에서 대화를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회식을 합니다. 그렇게 술을 마시는 거죠. 재미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비즈니스 아이템이 나오고 장사가 되고 있습니다. 여행도 온라인으로 갑니다. 여행을 온라인으로 어떻게 가냐면요. 일단 체크인을 해요. 그러면 그 숙박업소의 주인이 그 방을 영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관광지나 이런 거, 뭐 밤에 하늘에 별이 많이 떠 있는 그런 거, 아니면 낮에 어떤 호수, 강, 그 주변에 굉장히 보기 좋은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보여줍니다. 그렇게 대리 만족을 하는 거죠. 직접 여행 갈 수 없으니까.
그런 아이템들이 속출하고 있는 세상에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습니다. 진짜 얼마 안 됐죠? 불과 몇 달 만에 이제 이런 일들이 발생한 거예요. 자, 비대면 비접촉 어떤 이런 문화들이 비즈니스 아이템이 이렇게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기상천외할 그런 온라인의 아이템들이 생겨날지 예상할 수 없습니다. 예상할 수 있는 건 어떤 건가 하면요. 좋은 콘텐츠가 이젠 자본이 된다. 이런 것만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작은 아이디어. 이제는 커다란 설비, 커다란 자본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작은 아이디어 자체가 정말 비즈니스 아이템이 되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은퇴를 준비하는 직장인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절호의 기회가. 왜냐하면 많은 자본이 아니라도 나의 아주 중요한 그런 콘텐츠,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것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된 거죠. 자, 그렇다면 변하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퇴 이전에 이 변하고 있는 세상에 더 덧붙여서 지금 알아야 될 사항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한 연구기관의 어떤 조사에 의하면 직장인들의 27.3%가 조기 은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대보다는 30대.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욱더 공격적으로 조기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조기 은퇴를 준비할까요? 회사의 미래가 나의 미래가 아니다. 회사가 나의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 결코 믿을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전에는 정말 평생을 다 바쳐 충성을 다해서 장기 근속하는 게 유능한 거고 그게 미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는 어떤 나의 지금의 커리어를 쌓아주는 어떤 수단에 불과하고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상황에 맞춰서 믿을 수 없는 회사에 계속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는 이 세상에 발맞춘 뭔가 아이템을 찾아서 조기 은퇴를 하는 것이 그게 최선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의 회사는 나의 미래가 아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계셨던 분들은 이제 생각을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은퇴 이전에 이것부터 먼저 기억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열심히 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를 내는 사회가 더 이상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자본을 투자한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정말 4050 세대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루 온종일 일을 하고 정말 잠자는 시간 빼고 열심히 일을 하면 좋은 결과를 그렇게 끌어내는 그런 세상이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이상. 아까 그 코로나 이후에 어떤 그런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런 아이템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이제는 열심히 일하고 좋은 장소에 돈을 투자해서 좋은 몫의 어떤 가게를 열었더니 빌딩을 지었대라고 하는 거는 전설로 남았습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요. 과연 지금 나는 이 시대에 필요한 어떠한 아이템을 잡아서 은퇴를 할까? 이거에 대해서 집중하고 생각하고 공부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손을 놓고 일 수는 없지만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열심히 어떤 그 디자인 공부를 해서 디자이너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디자인이 정말 백화점을 짓고 어떤 마트를 짓고 그리고 이런 일상적인 로드샵을 짓는 그런 디자인이 계속 각광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어떤 디자인을 해야 되나 하면 모든 쇼핑몰, 모든 온라인 쇼핑을 하는 그런 시대에 차라리 온라인 쇼핑몰 디자이너가 더욱더 각광받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능력, 사회가 나한테 요구하는 능력, 내가 사회가 열광할 만한 비즈니스 아이템이 뭔지를 열심히 하기 이전에 그거를 초점을 맞춰서 찾아내는, 효율적으로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시대에 맞는 아이템이 자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큰 아이디어, 굉장히 석학들이 모여서 해야 될 아이템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아이템. 내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지금 이 사회에서 어떤 걸 원하는가. 재택근무 앞으로 더 늘어날 거고요.
온라인으로 하는 어떤 그런 비즈니스들은 계속 확장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퇴 이전 지금 알아야 될 거는 코로나 이후에 내가 할 수 있는 비대면 비접촉으로 할 수 있는 비즈니스 아이템이 뭔지, 그걸 내가 여지까지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경험과 녹여내서 어떻게 만들어낼 건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성공적인 은퇴 전략의 바로 첫 번째 단계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은퇴를 제대로 하기 위한 3단계 전략에 대해서, 성공하는 은퇴의 조건은요, 일이 아닌 어떤 다른 것들이, 또 다른 요소들이 있습니다. 은퇴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또 인생에 있어서 깊고 또 무겁게 가야 될 마지막 한 가지는 뭘까요?